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계급적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오신 점도 있고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계급적 신분제도는 김일성 족속이 세운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족속은요, 무자비한 계급투쟁론자이며 철저한 무산계급 독재론자입니다. 이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자기네는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북한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노동계급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급화해서 노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일본세를 가지고 노동계급의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살 때만이, 그게 완성될 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모든 북한 주민들을 계급적으로 몽땅 분석해가지고 등급을 다 매겨가지고 개조할 사람은 개조하고 개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통제구역에 였는다든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급투쟁을 완성하자면 무조건 계급적 신분제도를 내놓고 여기에 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얘들을 교양 개조하고 노동계급의 모양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바로 계급적 신분제도를 내왔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계급적 신분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 6.25 전쟁 당시에 그 주민 동향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가, 어떤 사람이 노동당을 배반하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나갔는가, 어떤 사람이 또 끝까지 앉아서 저 체제를 지켰는가,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이 주민 성분제도를 내놨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 성분제도에서 매 사람들의 성분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신 성분입니다. 당사자가 출생할 때 부모들이 노동계급이었는가, 농민이었는가, 아니면 기타 사회 간층이었는가, 이런 거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적 배경을 말합니다. 계급적 배경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계급적 배경이란 뭔가, 이 당사자가 출생해서 자라는 전 과정에 그 주변에서 어떤 계급적 영향을 줬는가, 무자비한 노동계급, 계급투쟁론자로서의 영향을 줬는가, 아니면 대한민국도 좋다, 뭐 자본가도 있을 만하다, 이런 대한민국이나 자본가 계급, 유산계급에 대한 동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계급적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본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가정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 정치, 생활, 경입니다. 가정환경은 이제 이 사람이 자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 속에 핵심 계층이 더 많았는가, 적대 계층이 있었는가, 동료 계층이 있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이게 첫째입니다. 가정환경.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사회 정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끔 교육을 받고 교양을 받으면서 가정적으로도 그런 교양을 받으면서 성장했는가, 이걸 본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충실성, 그 다음에 출신 성분, 계급적 배경,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및 사회 정치 생활 경위,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다 계급적으로 둥분화해 놨습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이 계급적 둥분화된 여기서 3계층 64개 부류에 다 속해서 거기에 알맞는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당국은 한 번 작성해 놓고 끝나질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해 해당 부서, 이 기본적으로 계급적 신분을 관리하는 이 부서는 북한 국가보안부, 보안국이라고 하는지, 옛날로 말하면 사회안전부 주민등록과에서 이걸 모두 진행합니다. 당조직 비밀경찰과 합동하에 공동조사하에 매 사람이 계급적 신분을
규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요 출생할 때부터 당시 부모의 계급적 성분과 직책에 따라서 출신 성분을 이미 다 규정받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일평생 그 사람들이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이 계급적 둥분 때문에 출신 성분만 좋으면 아무리 학업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무조건 진학할 수 있고 미래의 기득권으로 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담보받습니다. 또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재의 DNA를 가졌다 해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학도 갈 수 없습니다. 평생 그 계급적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출신 성분이 나쁘면 간부로 출신은 둘째치고 대학도 갈 수 없고 평생 노예처럼 머리 숙이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계급적 둥분에 다 소속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 계급적 성분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3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핵심 계층 한 부류, 그 다음엔 동료 계층. 북한 당국은 이것을 기본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군중으로 분류되어 있고 족대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이 3계층 중에 어느 한 곳에 딱 계급적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계층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동난이 일어나도 수령을 배반하지 않고 노동당을 배반하지 않고 저 체제를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킬 수 있는 계층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핵심 계층입니다. 오늘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사회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프로스를 낸 핵심 계층은 약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군중을 얘기합시다. 기본군중 일명 동료 계층입니다. 기본군중 수 요 괄호에 딱 동료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북한 내 정변이 일어난다든가 외세가 북한의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노동당과 수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살 때, 정상적으로 살 때는 노동당에 충실하고 수령에게 충성하지만은 상황이 변하면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는 계층, 이것이 바로 기본 군중에 들어갑니다. 북한 당국이 낸 주민사회에서 기본 군중이 차지하고 있는 프로수는 약 55%입니다. 이건 역시 제 말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대 계층이 속합니다. 이 적대 계층은 평화 시기에도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살면서도 북한에서 살면서도 항상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고 김일성 수령 적석이 겉으로는 어떻게 반려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혀 충성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합니다. 일단 유사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평화 시기에 정상적으로 사회 북한 제도의 주민으로 사는 상황에서도 항시 수령과 노동당에 대한 중호심을 내면에 품고 있거나 품고 살 수 있는 계층을 바로 적대계층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적대계층은 약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점에 대해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프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계층에는 지금 우리가 뭐 미주알 코주알 따질 것 없고 현재 북한의 핵심 기득권들이 다 핵심 계층에 속합니다. 당, 군, 정의 핵심 기득권들이 다 핵심 계층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항일열사, 유자녀들, 유가족, 혁명열사, 유가족, 전사자, 가족 무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해방 후 노동당이 직접 키운 엘리트들도 핵심 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 접견자들도 이게 다 핵심 계층에 속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계층. 이 계층에는 주로 과거에
작은 재산이라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약간이라도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합니다. 땅마직이나 좀 갖고 있고 조그만 중소공장이라도 갖고 있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 해방전 종교인들, 다 이 동료계층에 속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엔 또 아주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이 또 속하는가 하면 해외 유학생들이 속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부모가 어떻게 핵심 계층이 됐든지 간에 그 유학생은 그 사람이 자기 사상을 입증받기 전에는 말하자면 동료 계층으로 일단 분류해 놓는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신 숭배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경제사범들도 이 계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기본군 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위 조직의 간부,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의사, 간호사, 교원 등 이런 전문직들에 주로 종사합니다. 기본군중 계통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저체제의 핵심 기득권을 길러내는 그 원종장이라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데는 사실 가기가 힘듭니다. 기타 대학들은 본인이 학업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 체제로 놓고 볼 때 북한에서요, 김일성 족속 근접 경호원들, 그 다음에 김일성 족속이 옷가루 뽑아들여서 자기네 초대각들의 주변에서 생활을 돌보도록 뽑아 올라간 모든 청소년들은 다 기본군중에 속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 계층의 사람들이 자녀들은 대체로 그런 데 안 보냅니다. 말하자면 걔가 수령 족속의 근접에서 일을 하다가 과오를 범하는 경우는 핵심 군중 전반을 연자제를 지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계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명분하에 주로 핵심 계층에서는 잘 안 뽑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핵심 계층의 자녀들은 유학도 잘 안 보냅니다. 해외에 나갔다 뛰면 야단이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김일성 족속 중에서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 김일성이는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유학을 안 보냈습니다. 김정일 때는 보냈는데 그것도 철저히 이게 다 말하자면 그 관리인들을 다 붙여서 보냈고, 그런 경우도 족통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연녀들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원칙적으로 핵심 계층에서는 유학도 특이한 경우 내놓고는 잘 안 보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사료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상 관계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핵심 계층에서는 옷과 근접 경호원,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들을 잘 안 뽑는다,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기본 계층에도 상위권의 기본 계층이 있고 하위권의 기본 계층이 있습니다. 상위권의 기본 계층에서 주로 뽑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대 계층,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유산계급 출신들, 말하자면 분홍, 지주, 자본가, 적기관 복무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처단된 자의 가족, 월남자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종교계의 리더들, 말하자면 지도자들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출소자들도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용고자, 저 해외 자유세계 용고자 자녀들이 다 이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세계나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용고자들이 명망이 있을수록 이 사람들은 또 적대계층으로 되기도 하고 북한 당국의 유화 사업에 써먹기도 합니다. 이 자유자절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네 체제에 유리하다면 써먹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적대계층도 완전 독재 대상이 있고 고립 대상이 있고 개조 대상이 있고 보섭 대상이 있습니다. 완전 그 독재 대상은 지금 현재 북한의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상관오지
오지의 통제구역에서 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아예 대가 끊기거나 사라지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립대상입니다. 이거는 위협계층으로서 일단 유사시 일말의 주저도 없이 대한민국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로 다 지방 상간오지들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중 감시 체제가 가동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양 개조 대상이 들어갑니다. 적대 계층에도 이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상 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인 계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즉 성분이 복잡하고 적대 계층에 속하지만은 성향상 포섭을 하면 가능하다 할 경우 포섭 교양 개조 대상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교양 개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적대 계층을 감시하는데 밀정으로 또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포섭 대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분이 아무리 복잡하고 적대 계층에 속하지만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섭이나 교양 대상에서는 사회적으로 우리 당은 광폭 정치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는 국소수를 노동당에 입당시키기도 합니다. 이 대상들이 다 교양 개조 대상과 포섭 대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층이 3계층으로 되어 있지만 부류는 64개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980년 10월 전까지는 51개 부류로 되어 있었는데 1980년 10월 이후 김정일이 지시에 따라서 13개 부류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납니다. 이 13개 부류가 후에 증가된 13개 부류가 이것을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13개 부류 중에 첫째가 누군지 압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대 행위를 하다가 굳이 북한으로 도망쳐 들어온 자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수배 대상이 돼서 북한으로 아예 들어간 사람들이 이 적대 계층 감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납북돼 들어간 자가 또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자, 북한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든가 종파 행위를 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뛴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송환돼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역시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북한으로 밀입국해 들어간 자도 적대계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시기에 월남한 남한인들 그랬다가 어찌 이러저러한 기후에 해외까지 미국이나 자유세계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자 이것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 건설대 저 김일성 족속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핵기지 같은 이런 비밀 건설대에서 해고되거나 도망친 자가 적대계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산 중국에서 도망쳐 들어간 자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또 구소련에서 도망쳐서 북한에 들어간 자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거주자 북한에서 살지만은 본족을 중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사는 중국 사람들 이것도 철저히 적대계층에 들어갑니다. 몸은 북한에서 사는데 중국에서 범죄 행위를 해서 중국 당국에서 수배령을 내린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 국적인 거예요. 북한 국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들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또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북한 땅으로 스며들어간 자들 이 자들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또 북한에서 살다가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간 자 이것도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이 13개 부류를 더 첨부해서 오늘날에는 3계층 64개 부류가 됐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날 북한 당국은 이 주민등록 사업을 굉장히 분주하게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핵심 계층도 있었고 기본군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일단은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적국으로 도망친 자유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직계 정리는 다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북한 신분제도는, 계급적 신분제도는 북한 사회를 약화시키면 약화시켰지 강화시킬 근거가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족속은 오늘날까지 자기네 3대 김일성 족속의 세습 통치를 유지, 영구화하겠다고 이 주민 계급적 성분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직업에 따라서 나누어질 뿐 이런 계급적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모순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모순이란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재벌, 비제곱,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이런 약한 자, 강한 자, 권력이 센 자, 권력이 약한 자, 뭐 이런 부류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족보를 4둔에 8촌까지 캐가지고 3대, 5대, 9대까지 캐가지고 이렇게 주민등록 성빈을 분류해놓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온 나 탈북자 김길선도 신분적 감투도 쓰지 않고 어떤 계급적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이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 북한 족속이 60년 동안 유지해온 저 계급적 신분제도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